도 있고 멋있잖아요, 그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소개를 받아갖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갖고 왔더니 교육 박사님 딱 했더니 막 겨드랑이 땀내나고 스튜디오 때니 막 찌릿내나고 막 개판이고 그러면 배울 수 있겠냐고. 아니 뭐 난야 시작 여긴 개판이야 오늘. 그게 아니라 거예요. 그냥 딱 멋있고 와 뭔가 잘 나가고 그잖아요, 뭔가. 아 맞아요. 그게 시작이 항상 모든 모집과 계약의 시작은 뭐냐면 일단 그 주체가 롤이 돼요, 롤. 아, 그쵸. 멋있어야 돼. 네네. 그죠? 그럼 내가 저 사람 네. 처럼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네네. 계약도 나오고 뭔가 입사가 되고 그러지. 네네.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래서 영업인들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영업인들이 그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을 땀 물론 고객들 만났을 때 내가 땀 흘리고 한다는 걸 연출할 필요도 있는데 그럴 때에서 오히려 그런 걸 좀 잘하셔야 돼요. 너무 사람이 고생스러워 보이고 그러면 그럼 오히려 안 해 고객들이 저 사람 네. 오래 못 버티겠구나. 네. 진짜예요. 예. 네.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적절하게 고생스러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 중요하지만 사람이 너무 짜게 힘들고 그러면 뭐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약 안 한다. 너무 짠하게 힘들어. 예, 예. 만약에 그래서 제가 열정과 힘들어 보이는 건 좀 다른 거죠. 그쵸. 제가 만약 김효 박사님한테 저도 배웠지만 제가 강사로서 이분한테 제 멘토시거든요. 이분이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배우려고 왔더니 너무 그냥 허리 꼬부라지게 일하고 계시고 맞아? 그냥 자전거 자전거 건강을 위해서 타시는 게 돈이 없어가지고 가는 그러면 누가 하고 싶겠어 누가 왜 외제차 끌고 싶고 외제차 끌고 진짜. 싶고 잘 살고 어머. 싶어서 하는 거지 맞잖아요. 맞아. 오케이. 맞아요 진짜. 참 표현이 적절하긴 한데 좀 그러니까요. 참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는 모습 브랜드 자기 브랜드를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거 이게 브랜드가 먼저냐 리크루팅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리크루팅이 먼저라고 생각해. 리크루팅이 먼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데 뭐라고 약간 이제 좋은 남자 소개시키기엔 좀 아닌 것 같고 네네. 다시 낚시. 왜? 난 좋은데. 낚시. 그 낚시고 낚시.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한다면 리크루팅을 이 눈에 못할 것 같은데. 미치겠다. 너무 솔직하다. 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미국 대학생들이 원하는 선망하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다. 예. 의사, 음. 변호사, 음. FP다. 어. 그 FP라는 업을 내가 하고 있는데 네네. 너한테도 한번 내가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다. 와서 한번 네가 알아는 봐라. 그렇죠. 알아보는 거는 뭐 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저 같으면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소개해주고 싶다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알아만 봐라. 그렇죠. 이걸 하자가 아니라 네, 알아보라는 거죠. 리크루팅에 대해서 누가 강의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너무 적절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구공 던지듯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야구공 주듯이. 근데 야구공을 막 이렇게 세게 던지면 띵 맞고 막 열받잖아요. 근데 야구공을 주려면 이렇게 살짝 던져야 또,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맞죠. 살짝. 그냥 소개 잠깐만 한 시간 정도만 시간 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여줄게라든가 그 정도에 살짝. 근데 뭐 이거는 뭐 비전이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그거 오히려 더 안 돼요. 도망가죠. 음. 그런 얘기를 해요. 야구공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 맞아. 야구공. 그냥 편하게 소프트 터치. 그냥 우리 행사가 있는데 아니면 우리 지원이 한번 만나볼래? 그리고 그냥 편하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하는 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리크루팅이 그런 예. 거죠? 그러니까 예. 보험 이런 영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죠. 이런 제안인 거죠? 네네. 근데 오해야 진실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걸 말씀드려도 돼요 이런 거를? 그냥 저는 진짜 일반인 입장에서 제안을 많이 받잖아요. 네. 가까이 클로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받는데 이게 오해예요 진실이에요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일단 보험이 제안이 들어도 하기 싫은 첫 번째 이유 뭐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반인 입장이에요. 보험 회사들은 이게 나중에 뭔가 안 됐을 때 가는 곳 최악의 경우 막장. 네. 그래서 내가 종착역. 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내가 갔을 때 저 원형경 뭐 해다가 다 안 되니까 저기 갔구나 이런 이미지도 너무 있고 또 그 보험사의 전략이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다 받아요. 그럼 지인 영업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단계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목적으로 뽑는다. 그래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오해인지 아니면 진실 그런 거 좀 예전에 많이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는 많이 이미지가 개선됐어요. 이렇게 장교 출신의 젊은 사람들이 첫 직업으로 선택하는 직업도 FP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또 3W 하면서 MDRT 하면서 훌륭하게 또 부지점장, 지점장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희망을 보고 이 업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 100%가 다 성공하면은 맞아. 이거 다 하게 누가 안 하겠어 다 하지. 근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대한민국 최강의 라면 끓이는 사람이 있고 못 먹을 음식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틀린 누가 거야.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틀린 거고 세일즈라는 네. 것도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강의 중에 했는데 그 혹시 아세요? 이 포브스닷컴이라고 세계 그 부자들 순위만 네, 나오는 데 네, 있잖아요. 네. 포브스닷컴은 세계 500대 부자 순위 쭉 있고 있는데 2017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포브스지에 나와 있는 세계 100대 부자를 갖고 조사한 거예요. 네. 과연 이들이 부자가 된 것이 가정 환경이나 학위나 이런 거 무슨 연관이 있나 보니까 일단은 그 전공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더래요. 어떤 특정 전공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100명 중에서 37명은 금수저네요. 금수저. 금수저. 그 다음에 19명은 사회 첫 직장인 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그럼 나머지 50여 명 정도가 40몇 명 정도가 일단은 어쨌든 셀러리맨을 뭘 갖고 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 자기 사업 갖고 자기 창업을 갖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 셀러리 갖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 중에서 가장 절대 다수가 1등 직업이 억대 연봉되는, 그러니까 억만장자는 1등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영업이죠. 영업. 세일즈맨이었어요. 세일즈. 세일즈맨.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계에서 지금 4번째 부자 손꼽히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결국은 첫 직장이 세일즈였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처음에는 작은 상품 취급하다가 나중에 스케일이 커지면은 큰 상품을 취급하다 결국 억만장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직업은 뭐였냐면 1번 직업이 바로 세일즈맨이고 두 번째가 스타게 스타. 주식 트레이더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금융을 다루든가 세일즈를 하든가 딱 이게 답이 나와 있었어요. 돈을 만지는 일을 하든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겠죠. 아니면 세일즈를 하나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일즈라는 직업이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100세 시대가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유망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어떤 직장이든지 우리가 한 20년 이상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전에 세일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직업이었죠. 왜? 다른 직업들이 대안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제 우리나라가 세일즈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렇게 천시하는가를 저도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제 책을 쓰면서 그랬더니 뭐 유교 사상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뭐 농사가 우선이었고 뭐 상이 미쳤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의 한국인의 심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심리는 주체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제 일본만 해도 그게 되게 떨어지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주인공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품 의식이 많아서 거기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늘 한 당이 그냥 독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민주화가 될 수 없는 민족이죠. 좀 순종적이죠, 국민성이. 순종적이 또 섬나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전쟁을 하면 이제 성주 뭐 사무라이 걔를 딱 이렇게 뭐 하면 걔가 도망을 못 가거든. 걔는 그냥 성에서 뭐 배를 가르든가 순종을 하면 그 있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음 성주한테 그냥 충성을 다하는 그게 몇 병력이 됐는데 임진왜란 때 이렇게 외놈들이 왔잖아요. 근데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선조가 도망갔으면 나라를 버린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일반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본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맞아. 버렸는데 의병이 일어난 거야. 일본에서 그럼 게임을 보죠 그냥. 예. 일본에서는. 그건 이게 뭔 일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나라는 내 나라다라는 주체의식이 있는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주체의식. 민족성이죠. 이기지 못하고 이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체성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 그래서 갑질 지금 난리난 게 갑질 제일 좋아하고 남 갑질 못 참고 맞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보면 네.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있잖아요. 네. 세계 5대 강국 중에 4나라가 있잖아. 예. 근데 보시면 러시아 농, 미국 농, 네. 일본 농, 중국 농. 그런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사람,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남은 사람들 맞아. 가지고 우리보다 잘나면 놈자 없이. 이게 우리가 진짜 없네. 그러니까 이번 축구도 멕시코하고 스페인은 지도 독일은 때려잡잖아. 또. 이런 국민성. 그게 있어요. 맞아, 전통성 맞아. 옛날부터 있어서 그 주체성 주인공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내가 누군지 알아. 다 연관이 있는 거 영업과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뭐가 있었냐면 생일 잔치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애가 애를 낳다 종이 애를 낳다 그러면 그때는 걔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리고 양반도 다 이렇게 그날은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특히 일본인들이 이해 못하는 대사가 그거예요. 일본에서 이제 교수 생활 교수님들 와서 일본 교수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사람은 내가 쏜다. 내가 쏜다. 뭘 쏘지? 그래서 이제 밥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밥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한 10년 만에 알았대 일본 사람이.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다잖아요. 내가 밥을 사는 맞아요. 대신에 그렇죠. 모든 게 주인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스카이대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연대다 고대다 이제 경영학과 합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쏴야 되잖아요. 뭐 학벌을 너무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누나니까 우리 애가 무슨 뭐 어디 뭐 연대다 고대 뭐 경영학과 합격했어. 내가 쏠게. 그러면 이제 와 축하해요. 그러고 이제 회식을 왔는데 저기 지방 출장 갔다가 누구 하나가 이제 늦게 온 거야. 상황을 몰라. 그냥 밥 먹으러 온 거야. 근데 오자마자 이러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이번에 우리 애가 서울대 합격했잖아. 그럼 그 분위기 어떨까 그날 분위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재뿌려서 재뿌리는 거죠. 이건 난리 난 거예요. 할 수가 없네. 밥 사는 사람. 이 사람 주인공이다. 그런 의식이 강한 가운데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상처가 큰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이 거절한 상처가. 그런데 재미난 건 보험이든 네트워크이든 뭐 홈쇼핑이든 또 영업이 제일 잘 되는 데가 대학교. 또 미국이나 MDRT도 그렇잖아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한 사람당 하는 매출이라든가 또 홈쇼핑은 세계 1등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도 지금 3등이에요. 그 한국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경제 규모로 따져서는 일본하고도 게임이 안 되는데 일본은 저 밑에 있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영어부터 주체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희한한 게 자존감은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은 상하는데 내가 하는 것만큼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주체성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1등이다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상처는 되게 많이 받지만 또 영업을 제일 잘하는 그 민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통계로 나와요. 특히 그 우리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다단계 하시는 분들 되게 그 막 알로 보잖아요. 그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맞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아유, 장난 아니죠. 세계에서 막